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CDC 절차를 건너뛴 이례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아파치족의 성지 오크플랫을 구리광산 개발을 위해 넘기도록 허용했습니다. 머스크의 스타쉽이 세 번째 시험 발사를 앞두고 달과 화성을 향한 재도약을 시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향군인청 직원의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실 내부에서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며 펜타곤이 사실상 분열 상태에 놓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1393.05원으로 마감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와의 1억 달러 규모 계약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가 로펌에 내린 제재가 또다시 위헌 판결을 받으며 무산됐습니다. 가자 전쟁이 600일째를 앞두며 사망자가 5만 4천 명을 넘어섰고 휴전 협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암은 피할 수는 없지만 식단, 운동, 검진, 금연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건강한 임산부와 아동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의 공식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행된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이하람 기자 연결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 권고안에서 건강한 임산부와 어린이를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8초짜리 짧은 영상에서 CDC의 백신 접종 권고 일정표에서 해당 두 그룹이 공식적으로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CDC의 자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대상과 시기, 방법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왔죠.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는 점이 더욱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FDA가 백신을 승인하면 CDC의 독립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공개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고 CDC 국장이 이를 승인해 정책으로 확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HHS 장관이 직접 결정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케네디 장관과 함께 영상에 등장한 FDA 커미셔너 마티 마카리와 NIH의 제이 바타차리아 박사 역시 건강한 아동에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카리 커미셔너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있으며 미국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백신 전문가들과 보건단체의 반응은 다르죠? 네,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조지 벤자민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충분한 데이터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DC는 그동안 임산부가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중증 질환이나 조산, 사산 위험이 높다고 밝혀왔고 실제로 전체 임산부 중 14.4%, 아동 중 13%가 가장 최근 백신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FDA는 지난주 백신 권고 대상을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 역시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보험 적용이나 학교 예방접종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CDC의 권고안이 변경되면 민간 보험사들은 관련 백신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학령기 어린이의 백신 접종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져올 여파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원주민 아파치족의 성지로 여겨지는 오크플랫 지역을 민간 구리광산 개발업체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구규림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아파치족이 종교의식을 이어온 신성한 땅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현지 원주민 사회는 종교의 근간을 뿌리째 뽑는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하면서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고, 이로 인해 약 2,400에이커의 국유림이 리졸루션 코퍼라는 민간 광산 회사로 이전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세계 세 번째로 큰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자국 에너지 안보 및 인프라 구축의 필수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단순한 자원 매장지가 아니라 아파치족의 신앙과 문화가 깊이 깃든 장소입니다. 오크플랫에서는 아파치 소녀들의 성인식과 같은 중요한 의례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고, 이곳에서만 가능한 종교적 의식도 존재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들었는데요. 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 반대하며, 이것은 대대로 영향을 줄 중대한 실수이며 종교 자유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원주민의 종교와 역사, 문화가 워싱턴에서 낯설다 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파치족을 대변하는 단체 아파치 스트롱홀드는 이번 결정을 신앙의 심장을 분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변호인단도 이보다 더 노골적인 신앙에 대한 공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발 과정에서 부족의 문화와 신앙을 고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광산업체 측은 10년 넘는 협의를 통해 부족의 문화적 피해를 줄이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아파치족은 대체 가능한 대안은 없다며 이 땅과의 영적 연결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례에 사용되는 점토, 식물, 지형 자체가 종교의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땅이 사라지면 믿음의 터전도 함께 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아파치족은 대법원 결정 이후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자유단체들도 이번 결정을 헌법 정신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세계 최대 최강 로켓인 스타쉽의 세 번째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발사가 폭발로 끝난 가운데 이번 비행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달 착륙 계획과 머스크의 화성 이주 비전의 결정적 시험대가 됩니다. 이번 발사에선 추진체가 다시 회수되지 않고 멕시코만에 떨어지고 우주선 본체는 지구를 한 바퀴 돈 뒤 인도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FAA는 안전구역을 대폭 확장하며 긴장감 속에 허가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달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도전은 우주 패권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군인청 직원 15% 약 8만 3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의료진은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직원들의 사기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조기 퇴직을 선택했고 VA 병원 현장에서는 이라크 전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원 계획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고 일부 단체는 6월 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의 참모진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며 국방부 수뇌부가 사실상 분열 상태에 빠졌습니다. 핵심 보좌관 에릭 제레시와 리키 브리아 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며 내부 인사 교체와 정실 인사 그리고 SNS 관련 구설까지 겹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헥세스는 강한 인물이라면서 그를 두둔했지만 펜타곤 내부에선 그의 리더십과 팀 구성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아는 비선 실세 논란까지 일고 있고 직원들은 지금 펜타곤은 터지기 직전이라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 상승한 5,921.54포인트로 마감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8% 오른 42,343.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5% 상승해 19,199.16포인트로 올라섰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2.5% 상승하며 2090.4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와 소비재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였으며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상승하며 1393.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맺은 약 1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계약 해지 또는 타 기관 이전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연구자금 동결 등 하버드를 겨냥한 지속적 압박의 연장선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무역 학교에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하버드 측은 연구 중단은 국가에도 손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법인 윌머 헤일에 내린 제재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며 무효화됐습니다. 이는 이번 달 들어 트럼프의 로펌 징벌 시도가 법원에 의해 세 번째로 좌절된 사례입니다. 판사는 이 명령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윌머 헤일 측은 헌법적 권리를 지켜낸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법조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600일째를 앞둔 가운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누적 사망자가 5만 4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부상자도 12만 명 이상이며 이스라엘이 공세를 재개한 3월 이후로만 3,90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지만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중재하는 휴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위기 역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한 구호품 배급소에는 수천 명이 몰려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 세계 5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며 미국에서는 매년 약 180만 명이 새로 진단받고 60만 명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암의 4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 전문의 미카엘 A. 세케레스 박사는 다음과 같은 습관으로 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 붉은 고기, 설탕 음료, 알코올 섭취는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과 꾸준한 운동, 건강 체중 유지, 백신 접종 확인도 권장되며 대장 내시경 검사는 45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흡연은 가장 큰 암 유발 원인으로 금연은 언제 시작하든 효과가 있습니다. 세케레스 박사는 작은 습관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로 살아라.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용기 있는 가슴으로 불행에 맞서라. 오늘 용기를 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